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작가님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교정고 확인하고 신작 표지 제안서도 쓰고 심사하고도 무한 수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살짝 번아웃이 올 뻔했는데요. 매일 같은 환경에서 일만 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번아웃조차 사치인 것 같아서 지겨우면 지겨운 대로 꾸역꾸역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겹고 지루한 걸 버텨야만 성공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뭔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영상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망생 시절 때 도서관을 뒤지며 고민했던 내용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웹소설의 재미를 결정짓는 대사 쓰는 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웹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대사를 보고 놀랐었는데요. 드라마처럼 찰진 대사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그런 대사들을 써보려고 하니 너무 어려웠어요. 분명 대화문이라고 썼는데 책 읽는 것처럼 딱딱한 느낌에 말투도 인물마다 다 똑같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대사 잘 쓰는 작가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괴감에 시달리며 대사에 점점 자신이 없어졌던 저는 급기야 대사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재미없는 말을 쓸 바에야 아예 안 써버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피디님이 바로 피드백을 주시더군요. 대화 양 좀 늘려달라고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저는 온갖 작법서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사 잘 쓰기로 유명한 작가님들의 드라마와 웹소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내 작품에 적용해 보니 뭔가 대사에도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법칙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지망생 때나 초보 시절엔 이조차도 몰라서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자가 원하는 대사는 무엇이고 그러한 대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인물이 하는 말에는 반드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끔 본인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속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이 말조차 의미가 있어야 해요. 무작정 분량을 늘리기 위해 쓸데없는 대사를 쓴다면 독자들은 바로 지루함을 느끼고 하차할 겁니다. 엿듣고 싶은 대화를 써라. 이 말은 제가 작법서에서 봤던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대화를 궁금해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글을 쓰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장면들이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친구와의 불필요한 대화나 가족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다 이런 것들이죠. 작가 입장에선 나름 필요한 장면이라고 썼겠지만 많은 독자가 이 부분에서 뒤로 누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퇴고할 때 정말 이 대화가 엿듣고 싶을 만큼 임팩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만일 조금이라도 늘어지거나 의미 없는 대화라고 생각된다면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만일 대사를 효과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설명하려던 내용을 대화 부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도 좋아요. 조연이 주인공의 외모나 능력에 감탄하는 대사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뻔하고 예측 가능한 대사는 피해야 합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대사를 쓴다면 독자들은 바로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 의외의 대사들을 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작년에 개봉했던 30일이란 코미디 영화는 제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장면을 예로 들자면 남주 강하늘이 정소민의 엄마 조민수를 만나 결혼을 허락받는 상황이었어요.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조민수가 강하늘에게 돈 봉투를 내밀자 강하늘은 저를 떼어내려는 줄 알고 거절하려고 해요. 그때 조민수가 아파트는 우리 쪽에서 마련할 테니 그 돈으로 혼수 준비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이지 매 장면마다 허를 찌르는 대사가 나오는데 엄청 신박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물론 이런 대사를 쓰기 위해선 에피소드 자체도 재밌어야겠지만요. 세 번째는 실제 인물이 말하듯 자연스러운 대사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사이고 지문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딱딱한 대사는 작품의 몰입을 방해하는데요. 실제 대화에서처럼 생생한 대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소리내서 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어색한 부분이 보이신다면 대부분은 너무 완벽한 문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 우리가 말할 때는 접속사나 주어, 조사를 생략할 때가 많거든요.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요. 간단한 예로
백화점에 가서 구두를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조사를 빼고 백화점 가서 구두 사고 싶어 라고 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반지를 돌려줘요 라는 대사가 있다면 돌려줘요 반지 이렇게 쓰는 편이 더 구어체와 가깝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리얼한 대사를 쓰기 위해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 쓰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캐릭터 성격에 어울리는 대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 인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만든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려면 캐릭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럴 땐 인물의 전사를 구체적으로 짜보고 인물에 몰입해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캐릭터 고유의 말투를 설정합니다. 말투를 설정할 때는 성별과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쿠셔너가 많이 들어가거나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면 남자는 여성보다는 직선적으로 말하고 단어 선택도 조금 더 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성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남녀의 기본적인 성향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와 청소년, 중년, 노인이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장인물의 연령대에 맞는 화법을 사용해서 대사를 써야만 독자의 몰입이 깨지지 않거든요. 이런 화법이나 말투를 글에 잘 녹여내려면 평소에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마 대본집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쓰는 현대 로맨스에서는 특히 남주의 말투가 중요한데요. 여성 독자들은 주로 여주의 감정이입을 해서 남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주가 여주를 대할 때 쓰는 말투와 대사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남주의 분위기나 성격에 따라 존댓말, 반말, 반존대를 쓸 수 있는데요. 이때 남주의 말투가 너무 가벼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연으로서의 무게감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탁구공을 주고받듯 긴장감이 넘치는 대화를 써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싱겁게 바로 마무리하지 말고 서로 맞서는 장면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좋아요. 독자들이 기다렸던 순간은 바로 이런 장면들이기 때문이죠. 독자들은 주인공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해요. 대사 속에 회유, 부탁, 협박, 조롱, 비아냥, 설득 무엇이 담겨 있어도 좋습니다. 팽팽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긴장감만 만들 수 있다면요. 저는 대사의 호흡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사만 쭉 써볼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훨씬 인물들의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 필요한 부분에 서술을 집어넣으면 금방 한 장면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요즘은 대화와 함께 지문을 쓸 때 말했다라는 서술을 생략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 어떤 인물이 말하는지 독자가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말했다라는 서술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대사 중간중간에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 묘사만 해줍니다. 다만 인물이 3명 이상 등장한다면 화자를 정확히 써주고요. 독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대사 중간에 행동 묘사를 넣을 때는 지문이 대사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공이 사랑 고백을 한다면 상기된 주인공의 표정을 묘사해 주거나 주인공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지금까지 웹소설 대사 리얼하게 쓰는 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대사 쓰는 게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